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일이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앞다퉈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본소득 논쟁이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르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사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 같은 목소리가 높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의 명확한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을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신 교수님,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한 400년 가까이 된 개념인데 뭐냐 하면 일단 사람이면 인간이면 필요한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어떤 물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제공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베이직 인컴, 기본 그 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의 한 꼭지는 생존에 필요한 또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 소득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모두한테 주자.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자. 요 두 가지가 네. 원래 출범할 때의 기본 소득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나온 분들의 주장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제한되긴 합니다만, 요 두 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주고 생존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주자. 요 두 가지가 기본 소득의 기본 골자입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자 이런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적인 여건을 생각해 보니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일부만 줘야 되겠는데, 그 일부를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은 청년에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국한하자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노령층에 국한하자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안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차별 없이 모두한테 주자.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최 교수님, 기본소득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십니까? 먼저 지금 그 네. 개념부터 저도 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 교수님이 얘기한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한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이제 나왔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요 계속 진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않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술 진보로, 특히 이제 로봇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대체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을 하나 고려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돼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연장선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기술 진보를 해가지고 물건을 싸게 잘 만들어도 시장에서 소비가 안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 하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로봇이 이제 그러니까 노동력을 대체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로봇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소위 말해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창의성이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로봇이 못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면은 창의성이 있는 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시간하고 이제 그러니까 비례해서 이제 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사람들한테 자유로운 시간을 좀 많이 좀 보장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럼 노동 시간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데, 노동 시간 축소하게 되면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이제 보존하는 차원 속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신 교수님이 소개한 최소 생계비를 다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가 반면에는, 최소 생계비의 일부만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이제 보존해 주자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일자리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층들이 아무래도 청년층이다 보니까 청년층에 좀 국한해서 하자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요, 우리가 현실 사회 속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냐, 그리고 그 핵심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속에서 이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좀 생산적인 그러니까 논의와 생산적인 어쨌든 간에 이걸 설계를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또 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요? 아니면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찬성을 해요. 네. 이번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어쨌든 간에 좋든 싫든 간에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네.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상당히 저는 제가 볼 때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소득을 많은 분들은 지금 이제 복지 차원에서 되게 접근들 하시는데 이걸 경제 정책 차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자는 의견들이 지금 최근의 흐름들이에요. 해외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만성적인 어쨌든 간에 수요 부족의 시장이 놓여져 있는데 수요를 좀 부양하는 차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이라든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경제 정책 개념으로 좀 그러니까 이것이 이동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 도입을 이제 반대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참 극단적인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뭐냐면 약간 극우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보편적인 복지라든가 좌파가 반대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기본소득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라든가 복지제도가 좀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우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도 경제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 정책으로 접근하게 되면 복지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경제 정책 개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경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뭐 이와 같은 논란을 하지 말고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신 교수님은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이게 기본소득제도는 동전의 한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면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저는 성립이 될 수 없다. 아까 이제 그 이야기가 성장 정책으로 보자고 했는데 1인당 월 3만 원씩 5천만 국민에게 주면 한 달에 15조 들어갑니다. 1년에 180조쯤 들어가요. 30만 원 드리는데 한 달에 1.5조입니다. 예? 3만 원 주면 1.5조. 아니 15조 아닙니다. 1.5조에. 한 달에 3만 원, 3만 원 줬을 경우 30만 원 주면 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주면 한 달에 30만 원을 주면 15조. 15조가 필요하다는 1년에 말씀이시죠? 180조인데요. 지금 금년에 대한민국의 복지 고용 일자리 예산 총액이 180조입니다. 그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전체 다 합쳐서 25조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줬을 때 180조가 들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려온 복지 고용 일자리 예산이 합해서 180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기본소득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이쪽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안 줄인다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돈이 결국은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이 신 교수님 이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어보셨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디자인되느냐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30만 원씩 계속 준다고 하면 절대 반대다. 이거 할 수가 없다. 내가 반대 안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일부만 준다고 하면 전 찬성할 수 있다고.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왔는데 불이 와요 자꾸 브레이크에. 그래서 제가 자동차 그 정비소에 가니까 뒷바퀴에 오른쪽에 브레이크 패드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패드를 내 쪽을 다 갈아야 될까요? 그쪽만 갈면 될까요? 전 형편이 어려워서 뒤쪽 오른쪽 것만 바꿨거든요. 8만 원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인 이거고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브레이크에 불이 왔으니 이번 기회에 그냥 4개를 싹 다 갈자.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자는
그런 주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주는 국민소득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다 줄 수는 없고 일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줄 필요가 있다. 있다. 이런 그런데 말씀이신 이제 거군요. 청년에 네. 그게 국한되어야 되느냐? 김종인 위원장 말씀 맞다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청년에만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류의 국민들에게 줘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예.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제 신 교수님이 얘기하는 관점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회 보장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만 원을 예를 든 것도 이 기본소득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대개 한 3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다 하는 전제가 뭐냐면 세제 개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국토 보유세를 도입한다든가 무슨 탄소세, 뭐 로봇세 뭐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세를 재편하면서 기존에 그러니까는 주던 어떤 사회 보장 제도를 좀 이제 없애고 그걸 대체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제 계산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소개를 한 것이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요. 우리가 기업들한테 많은 경제 정책 관점 속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조세 인센티브도 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경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 수요를 더 진작시키고 혁신과 생산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은 그럼 충분히 이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재원이 네.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재원 마련 때문에 증세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재원을 활용하려다 보니까는 적게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5만 원부터 네. 주자. 단기적으로는 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주장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너무 효과가 적다 이거예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그 로봇 도입이라든가 이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타격을 보는 층들이 청년층들이고 네. 그다음에 혁신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성장에 가장 어쨌든 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청년층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0대하고 30대 정도만 저는 국한을 시켜봤을 때 20대하고 30대가 지금 전체 우리가 그 인구가 보게 되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보게 되면 한 1,360만 정도 됩니다. 이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약에 우리가 10만 원씩 주게 된다면요. 한 16조 정도 아니 1년에 한 16조 정도면 돼요. 네. 1년에 16조 정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약에 20만 원을 준다면은 한 32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령적으로 그러니까 20대 30대만 국한해 가지고 좀 그래도 의미 있게 주는 방법이 있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청년층들 일자리 문제 프로젝트에 제가 많이 관여해 보면서 인터뷰를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거리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 살아가려다 보니까는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4개 일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삶에 지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창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줄여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걸 보완하는 차원 속에서 그러니까 최소 생계비의 일정 부분을 좀 이제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차원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사회 필요로 하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혁신도 그러니까 좀 우리가 발휘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경제 정책으로 제가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정도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지금 일자리 예산이 한 25조 된다 그랬는데 1년에요. 25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별로 체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층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원에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시장 수요에도 경기 부양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 돈을 저는 가능하면 또 지역 화폐로 좀 사용을 하게 해준다면은 훨씬 더 효과도 있을 거라 이겁니다. 네. 말씀하신 경제 효과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네. 거는 지금 증세 없이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증세까지 하면 더 사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인 것을 보면 네. 재원 마련 충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에 발표한 네. 재정 동향을 봐도 네. 재정 적자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네. 재정 적자요. 이거 좀 조심해서 수치를 네. 읽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 512조 편성할 때요. 적자 재정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 재정이 될 거라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럼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추가된 재정 적자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좀 줄어들 게 않았겠습니까? 네네. 세수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출은 좀 쓸 때가 많아지고요. 그게 한 7조 정도, 4개월 동안에 요 정도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 그러니까 이미 예상된 적자 재정의 그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7조 정도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에 3분의 1 정도 지났는데 한 7조 정도 적자라면 우리 GDP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할 규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재정 적자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네.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신 교수님 반론하시겠습니까? 그 첫째 금년 1, 2, 3, 4월 동안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상 못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했지만 기재부는 예상을 안 했던 거예요. 세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한 8조 정도 4개월 지났는데 예상보다 8조가 주는데 하반기 들어가면 더 줄 거라고 보면 세수에서만 아마 정부의 당초 생각보다도 한 20조에서 30조 축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 50조 정도의 추경이 이제 예산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지는데 아까 저 세금을 소득세를 뭐 이렇게 해서 마련하면 증세가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이 1년에 내는 소득세 총액이 80조 조금 넘어요. 이것도 이제 줄지만 80조인데 아까 한 사람에게 30만 원씩 주는데 180조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뭐 소득세만 조금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소득세 80조에 내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80조에서 소득세는 얼마만큼 더 거둘 수 있냐 했더니 한 70조, 60조 정도는 여러 가지로 뭐 소득 공제하고 뭐 세액 공제하면은 세율 조정 없이도 네. 돈을 더 낸다고 해요. 80조를 걷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50조 내지 70조를 더 걷는다고 하면 세금이 소득세가 얼마만큼 증가하냐 한 80% 증가하는 거거든요. 저는 조세 저항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오랜만에 우리 최백운 교수님하고 의견이 맞다 이게 그 조정이 되는 부분이 국한해서 주자. 그게 청년이냐 또는 뭐 저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는 제일 큰 문제가 40대라고 봐요. 40대가 지금 굉장하게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40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문제도 청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 지금 교수님. 신 교수님이 지금 얘기한 소득세 부분은요. 사실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그렇지. 시대전환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한 건데 맞습니다. 네. 거기 내용을 좀 약간 그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좀 변명을 대신해 준다면은 그러니까 소득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면세자 비율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좀 그러니까 정상화시키자 이거죠. 면세자 비율을 없애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탈루 이런 것들 좀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모의 실험을 해봤어요. 했는데 대개 그러니까는 소득세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했을 때 지금 한 30만 원 정도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혜택 받는 것들은 좀 축소할 건 축소하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계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현재 소득세 수입만 가지고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계산한 방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1년에 일자리 예산이 한 25조 정도 된다 이거예요. 네. 지금 지금 일단 쓰고 있는 올해만 하도 갈수록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증세를 안 하고 나서도 안 해도 그러니까는 20대 30대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꼬박 줬을 때 12달을 줬을 때 한 16조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주게 되면 32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자리 예산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제가 볼 땐 저출산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돌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예산에서도 30대 같은 경우에는 1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까지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더 이걸 확장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세를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더 확장할 때는요. 그런데 제가 20, 30대다 제가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냐면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1인당 5만 원씩 주느니 증세 없이요. 5만 원이 주는 효과가 별로 그러니까 크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동수당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령연금도 기초연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20대 30대가 가장 혁신과 그다음에 뭐냐면 이 경기 지금 침체 속에서 가장 이제 지금 타격을 보고 있는 이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들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연령층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단기적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검증을 한 다음에 그래서 확장을 더 시킬 필요가 있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증세 논의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